예, 짧지만 행복교육지구의 필요성이나 추진 방향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시켜 주셨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오늘 행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집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 예, 자료집 처음 보시면 공모 설명회 개요가 있습니다. 예, 다음 순서로 제가 행복교육지구와 관련돼서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고 김해, 밀양, 양산, 남해 순으로 행복교육지구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행복교육지구 공모 신청 방법에 대해서 제가 다시 안내드리고 질의응답을 받고 5시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행복교육지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행복교육지구는 먼저 혁신교육의 출발로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혁신교육이라는 말씀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서울 경기 쪽의 교육청 쪽에서 이름이 나오다가 지금 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혁신교육이라는 이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혁신교육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제일 처음은 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안학교 운동. 대안학교 운동이 예전부터 있어 오다가 현실적으로 학교가 된 것이 바로 경남에 있죠. 간디학교. 간디학교가 생기면서 주변에 굉장히 전국적으로 대안학교 운동이 거세게 일어납니다. 그 대안학교 운동이 공교육으로 확산된 것이 작은학교 살리기 운동이었습니다. 그 작은학교 살리기 운동이 남한산 초등학교를 필두로 혁신학교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것은 교육청의 사업이라기보다는 솔직히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교육운동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자, 그 운동이 다음을 본 것이 학교를 넘어서 지역과 마을이 함께 하자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고, 이게 혁신교육지구, 마을교육 공동체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을교육 공동체가 전국을 기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하지만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지향점이 마을교육 공동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남 상황은 경남행 혁신학교로 2014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2015년부터 행복학교가 운영되었고요. 행복학교의 성과를 바탕으로 마을교육공동체 확산을 위해서 지금 현재 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을 보시면 크게 3가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기반 조성을 하고 확산을 하려고 합니다. 결국 행복학교를 보다 확산하는 것이 행복교육지구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변화하는 학교 교육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 교육 인프라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김해를 운영해 보니까 정말 교육 관련 자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으로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학교가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또 학교의 자원이 외부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복지 관련 학교의 기능이 비대화되어서 지역사회의 역할 분담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정부가 가장 내세우고 있는 방과후나 돌봄 이런 기능들이 원래 학교가 가져야 되는 기능이라기보다는 지역사회가 가져야 되는데 지역사회보다는 쉽게 뿌리내릴 수 있는 학교로 오다 보니까 학교가 너무 교육과정이 위축되고 오히려 방과후와 돌봄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통해서 서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서 학교는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운영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합쳐서 방과후와 돌봄을 보다 내실 있게 그리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필요성을 정리해드리면 결국 행복학교가 나름대로 저희가 4년 동안 했는데 교육 공동체의 만족도가 84점 이상이 나왔습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했는데 각 10문항씩 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그것도 중학교 2학년 학생들도 80점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행복학교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 이것을 도 단위에서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행복학교는 도내 1000여 개 학교 중에서 50개 학교가 있습니다. 5%입니다. 전국적으로 혁신학교는 20%를 넘기고 있는데 경남이 아직까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을 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역이 같이 행복교육지구를 통해서 조금 더 확산시켜 보자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행복학교 성과 확산과 일반화로 보고요. 두 번째로 저희들은 배움의 장소를, 배움은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마을로 확장시켜서 마을에서도 건강한 성장과 배움을 일으킬 수 있기를 바라는 목적의 행복교육지구를 합니다. 그러면 행복교육지구가 뭐냐고 여쭤본다면 저희들이 정한 것은 이겁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요. 목적입니다. 공교육을 혁신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교육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교육청만 담당해야 될 것이 아니라 지자체도 같이 담당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경상남도 교육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행복교육지구가 지정이 되면 그 지역 전체를 공교육 혁신과 지역교육 공동체 구축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마을학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 전체적인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하고 개선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모두에게 신뢰받는 교육, 소통과 협력의 지역교육 공동체를 비전으로 크게 3가지 과제를 운영합니다. 첫 번째는 지역교육 공동체 구축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제라고 먼저 한 곳에 서울 경기 쪽에서는 제일 많이 말합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하고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 해보니까 서로의 바라보는 곳이 달라서 초기에는 어려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맞춰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은가 싶고요. 그것을 지역민과 함께하는 위원회, 행복교육지원센터, 평화로운 마을 공동체 조성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합니다. 두 번째는 행복학교 기반 조성입니다. 학교 공교육을 혁신하기 위해서 행복교육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학습 공동체 교사의 전문성 함량을 위해서 교사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만들고요. 마지막으로 마을 교육 과정을 운영해서 아이들이 마을로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을과 지역민들이 학교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기반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학교 운영입니다. 마을학교는 기존의 방과후나 학원과 달리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고 지역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마을학교를 지향합니다. 경남교육청에서 추진한 주요 과정을 보시면요. 2016년 8월에 행복교육지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해 9월에 행복교육지구를 공모해서 10월에 김해 행복교육지구 업무 협약식을 경남교육감님과 그리고 김해 시장님이 같이 MOU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부터 김해 행복교육지구가 2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2018 행복교육지구를 공모했고요. 11월에 밀양 양산 남해 행복교육지구 업무 협약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3월부터는 2018 행복교육지구가 지금까지 4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2019 행복교육지구 공모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요. 8월 중에 행복교육지구를 선정해서 업무 협약식을 하고 2019년부터 행복교육지구를 또 할 예정입니다. 현재 몇 개를 꼭 지정하겠다는 그런 것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저희들 내부 방침으로 4개 지역 내외를 선정해서 운영한다 정도로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행복학교와 행복교육지구 현황을 지도로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 빨간색은 행복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행복맞이학교고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연두색으로 된 것이 행복교육지구입니다. 지금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지역들이 좀 이 밑에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지역이 쭉 위로 올라가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전국적인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혁신적 교육지구, 혁신교육특구, 행복교육지구 이 세 가지 이름으로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감님들의 공약 사업이기도 하지만 현 국정과제입니다. 국정과제 50-4 혁신학교 및 혁신교육지구 확대가 있습니다. 국정과제로 같이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곳이 서울과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산이 가장 많이 지원되는 곳이 경기 지역입니다. 경기 지역은 평균이 50억입니다. 조금 잘 되는 곳은 다 100억이 넘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이 창원이나 김해 규모는 100억이 넘거든요. 이제 경기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교육경비 보조금 외에 플러스 알파를 지자체에서 감당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 사업이 그만큼 지역민과 학생들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혁신교육지구를 가장 오래 한 곳이 경기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서울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와 부산은 올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강원, 중국, 충남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 화면이 잘렸네요. 아마 자료집에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는 지역별로 실제